오늘 반도체가 폭등하며 시장은 파티를 열었는데 우리 서학개미들의 계좌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K트렌드 US의 닥터K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핵심 포인트 3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첫째, 어제 시장을 짓눌렀던 유가가 마이너스 5.7%로 하루 만에 급락하며 인플레 공포를 끝냈습니다. 둘째, 나스닥이 1.54% 오르며 성장주가 아주 강하게 복귀했고요. 셋째, 마감 후 모두가 기다리던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전일 채권금리 공포에 떨었던 분들, 진짜 이야기는 어제부터 완전히 역전된 유가와 채권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제의 공포는 정말 하루 만에 완전히 끝난 걸까요? 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을 뒤집은 방아쇠는 크게 3가지였어요. 먼저 이란 핵합의 진전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씻어냈고요. 둘째로 20년물 국채인 TLT가 1.07% 강하게 반등하면서 장기금리 압박이 일시적으로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ARM이 15% 폭등하고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실적을 비트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죠. 이 3가지 방아쇠가 당겨진 후 시장의 계기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요 지표 현황판을 보시면 다우존스가 1.31% 오르며 결국 5만 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죠. S&P 500과 나스닥 모두 1% 이상 강하게 올랐고요. 특히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17.44로 3.4% 넘게 하락하면서 20이라는 위험 경계선에서 훌쩍 멀어졌어요. 금리도 내리고 변동성도 내리는 완벽한 전환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무려 25개 섹터가 상승하고 단 3개만 하락했을 정도로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진 하루였어요. 장중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개장 직후에는 장전부터 터진 유가 급락 소식 덕분에 시장이 채권 안정세를 확인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오전에는 ARM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폭등하면서 반도체 전반에 불을 붙였죠. 오후 들어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IPO를 위한 S1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주 테마까지 덩달아 날아올랐습니다. 결국 소형주인 러셀 2000 지수가 2.5%나 급등하며 환호성 속에 마감했고, 장이 끝난 뒤에는 엔비디아가 주당 순이익 1.87달러를 발표하며 선물 시장을 1.7%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돈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28개 ETF 기준으로 섹터 로테이션을 살펴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반도체, 운송, 바이오테크 같은 성장주들이 4% 안팎의 강력한 상승을 주도했어요. 반면 어제 시장을 방어했던 전통에너지와 필수 소비재는 하락 탑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치 어제 추워서 입었던 두꺼운 방어용 패딩을 하루 만에 벗어던지고 러닝화로 갈아 신고 다시 뛰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전일 방어주에서 오늘 성장주로의 완전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60대 테마로 쪼개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오늘 가정용 로봇 테마가 6.5%, 반도체 하드웨어가 6% 넘게 오르며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1, 2레이어 괴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에너지가 2.4%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테마 19번 차세대 원자력은 오히려 5.99%나 올랐어요. 즉 유가 하락으로 전통 에너지는 타격을 받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직결된 원자력은 유가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효과로 우주경제와 위성통신 테마가 들썩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고요. 결국 오늘의 머니플로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일 공포를 만든 변수들이 오늘은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1.43% 올랐는데 이건 달러 약세의 수혜를 동반해서 받은 역설적인 동반강세고요.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1.4%포인트나 더 올랐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위험 선호 모드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극적인 상승장 며칠이나 이어질지 혹은 진짜 추세의 시작일지 혼자 해석하기 정말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데이터를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누르시고 매일 밤 가장 정확한 시황을 받아보세요. 자, 그럼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성적표 서학백 지수를 확인해 볼까요? 5월 20일 공식 기준 서학백 지수는 일간 2.69% 오르며 무려 1.54% 오른 나스닥을 1.15%포인트나 크게 앞질렀습니다. 현재 레버리지 비중은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수를 견인한 1등 공시는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단일 비중이 16.2%나 되는데 오늘 하루 테슬라 혼자서 지수를 0.53%포인트나 끌어올리는 괴력을 보여줬어요. 서학백을 구성하는 종목들의 급등락을 보면 지수 초과 수익의 비밀이 풀립니다. ARM이 15%, SOXL이 14% 급등하면서 상승을 이끌었고 소형 원전 기업 오클로도 11% 넘게 올랐어요. 반면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3%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서학백이 나스닥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건 테슬라, SOXL, 아이온큐 같은 고베타 변동성 종목들이 상승장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특징, 인텔은 무려 1억 6천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7.3%나 강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반면 차세대 배터리 기업 ENVX는 특별한 뉴스 없이도 15%나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여줬죠. 엑슨모빌은 이란 합의 진전이라는 매크로 변수에 완전히 덜미를 잡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싸해집니다. 한국 핀테크 토스의 탑 20 매매대금 현황을 뜯어봤더니 경고등이 3개나 들어왔어요. 상위 20개 종목 중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비중이 자그마치 56.1%에 달합니다. 1조 2천억 원 중에 7천억 원이 2배, 3배짜리 상품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1위가 반도체 3배롱인 SOXL인데 4위가 반도체 3배 쇼진 SOXS입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하죠? 이 3건의 이상 신호는 너무 중요해서 다음 장에서 따로 독립해서 짚어드릴게요. 닥터케이가 경고하는 서학개미 3대 이상 신호입니다. 첫째, 방향을 잃은 양방향 베팅. 반도체가 4.7%나 폭등한 날에도 인버스에 1026억 원이나 몰려 있어요.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양쪽 계좌가 줄줄 녹아내리는 최악의 패턴. 즉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째, 정체불명의 소형주 집중 현상. 펀더멘털도 확인 안 된 소형 바이오나 중국계 의료기기 종목 6개가 탑 20 거래대금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셋째, 4주 연속 치솟는 레버리지 중독. 시장이 올라도 숏을 안고 가는 비이성적인 구조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닥터케이 종합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짓눌렀던 거시경제의 공포는 유가 하락과 채권 반등으로 단 하루 만에 거쳤고,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펀더멘털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57%에 달하는 극단적 레버리지 양방향 데팅은 앞으로 추세 상승장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구독자 한 분이 오늘 SOXS 가지고 계신가요? SOXL과 같이?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세 전환 국면에서 양방향 3배 레버리지 유지는 투자가 아니라 수수료만 바치는 도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규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동무대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1.87달러, 매출 816억 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가볍게 깨버렸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만 100% 성장했죠. 이 강력한 실적 덕분에 나스닥 선물이 시간외에서 1.71%나 급등했습니다. ARM이나 클린스파크 같은 종목들도 시간외 상승을 이어갔고요. 다만 로켓랩 정쟁 압박을 느끼며 시간외에서 3.8% 하락하는 씁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의 임팩트 감도를 별점으로 매겨봤어요. 당연히 별 5개 만점은 방금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입니다. 인류 최대의 인프라 확장이라는 엄청난 발언이 나왔죠. 그 다음 별 4개는 유가를 5.7%나 끌어내린 이란 핵합의 최종 타결 여부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인플레 걱정은 한시름 덜게 돼요. 별 3개짜리로는 우주 테마를 흔들 스페이스X의 S1 제출과 미국 소비 심리를 보여줄 타겟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5월 21일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간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중 진행될 엔비디아 어닝콜이 임팩트 1순위예요. 여기서 2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줄지, 특히 중국 수출 제한에 따른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장중에는 이란 합의 관련 속보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하고요. 밤 9시 30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3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채널은 K트렌드 US뿐입니다. 내일장 시나리오를 확인하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오늘 밤 미국장 방향성 3가지 시나리오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엔비디아가 2분기 830억 달러 이상의 무난한 가이던스를 주고 이란 합의가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나스닥은 1%에서 2%대 상승을 유지하며 다우 55,500선을 도전할 겁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엔비디아가 860억 달러 이상을 부르고 블랙웰 수요 폭발을 선언하는 건데, 이러면 AI와 우주 테마가 동반 폭등하겠죠. 반대로 약세 시나리오는 중국 매출 타격이 예상보다 커서 가이던스를 낮추는 경우인데, 이때는 나스닥이 갭다운하며 방어주로 돈이 피난을 갈 겁니다. 그럼 서학개미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먼저 오늘 밤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선물이 이미 1.7% 선 반영된 상태라 갭업 출발이 확실시되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 강세가 유지되면 마이크론이나 인텔을 주목해보세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엔비디아 가이던스 확인 후 갭업 시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나스닥 25,80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이고요. 반망 중이시라면 빅스가
15 이하로 완전히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엔비디아 매출 가이던스 수치 확인하시고 중국 H20 수출 제한 이슈 점검, 이란 합의 최종 보도 확인,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른 금리 반응까지 총 4가지입니다. 갭업이 1.5% 이상 크게 뜨면 보유자의 영역이니 구경만 하시고 개장 후 갭다운이 나온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니 방어주 로테이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어제는 공포를 팔았고 오늘은 기대를 샀습니다. 내일은 확신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참고용일 뿐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